안녕하세요. 성현회계법인 윤길배 대표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저희 성현은 약 50여 개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 실무자들과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용역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희 성현의 내부회계 전문가들과 우리 굿센의 시스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용역 기간을 단축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선의 방법론을 체계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그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의 주제를 중소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총소유비용 최적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모쪼록 1시간 정도의 짧은 강의이지만 저희 강사들의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현회계법인 이현진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사 수준의 5가지 구성요소 및 17가지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용기법에 대해 대기업 적용기법과의 차이점 및 주요 과제, 실무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의 기준인 미국의 코소 모델은 과거 20년 동안 내부통제의 준거 기준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코소 모델이 기업들의 처한 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5월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은 2013년 코소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2018년 3월 개정되었습니다. 5가지 기본 요소는 동일하나 17가지의 원칙과 75개의 중점 항목으로 세분화되었으며 17가지의 원칙은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5가지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인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의 5가지 구성 요소와 17가지의 원칙은 필수 요건이나 기업의 상황과 보유 자원에 맞게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처음 코소 모델이 개정되었을 때는 원칙 달성을 위한 87가지의 중점 고려사항으로 소개되었으며 개별 중점 고려사항에 매핑되는 통제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문서화했어야 했습니다. 이후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서 채택한 75가지의 중점 고려사항은 기업에 따라 변경 적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의 적용기법이 발표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감사 대상인 중소기업은 문서화보다는 실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전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모델 구조의 변화를 보시면 5가지 구성 요소별 원칙 기반 접근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통제환경 구성 요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윤리 항목은 경영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기업 적용기법에서 공식화 및 문서화를 많이 요구하는 반면 중소기업 적용기법에서는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하여 윤리 문화를 조성하고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Tone at the Top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절차 및 방식을 제시해야 하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진이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윤리규범 준수 여부 평가도 외부 이해 관계자 및 협력업체에서까지 요구되어지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윤리규범 준수 여부 평가 대상을 사내 임직원으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규범 준수 여부 평가 대상으로는 주기적으로 윤리서약서를 진구하거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윤리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익명의 제보, 설문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평가 구성요소의 원칙과 중점 고려사항은 전사 수준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코소 모델의 87개의 중점 고려사항 중에서 위험평가의 일부를 제외하여 국내 모범 기준에서 75개의 중점 고려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위험식별의 정의 및 관련 정책의 수립부터 위험평가의 적절성 여부까지도 회사에서 통제해야 하는 항목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책 수립부터 비공식적인 형식을 간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적 중요성 금액을 초과하는 개정 과목이라도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금액이 큰 개정 과목을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많이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정기적인 리스크 관리 회의를 통하여 위험평가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은 비정기적 회의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 TF를 통하여 관련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도 가능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15번 기준에서 중요시하는 항목 중에 하나는 부정위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는 대기업도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며 잠재적인 부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정위험에 대한 평가 설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 고발 제도를 가장 많이 설계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자 보호 제도 및 포상 제도 등을 시행하여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또한 사후 조치에 대한 대응 정책 및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성과 보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부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 및 압력의 검토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며 서약서를 진구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방법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통제 이외에 재무회계팀에서 재고자산 평가, 증감분석, 결산 전표 검토 등을 통하여 특이사항이 존재하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위험 평가 항목 중에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부분도 논의되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감사팀, 윤리감사팀이 정기적으로 일상감사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감사팀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내부감사 및 부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외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통제활동 구성 요소에서는 중요한 통제에 집중하여 효과적인 통제를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통제기술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면 매년 업무 흐름도를 현행하지 않아도 통제기술서를 위주로 검토하고 워크스루인 추적조사의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통제활동의 조합을 요구하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예방통제나 적발통제 중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설계하여 관리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SOC 리포트처럼 인증보고서를 입수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보고서를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할 수 있는 익명의 설문지 또는 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 및 의사소통의 경우 중소기업은 문서의 간소화 및 수동 통제로 보완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정보의 원천에 대한 정책 및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 등 문서화가 많이 요구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책이나 절차에 대한 문서화는 줄이고 게시판이나 이메일 등 여러 비공식적인 채널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 통제 대신 수동 통제만으로도 응용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동으로 계산되거나 자동화된 입력, 처리, 출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 통제를 설계하여 평가하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수동 통제로도 해당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꼭 자동 통제로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 및 의사소통 요소 중 중점 고려사항 중에 별도의 의사소통 채널이 갖추어져 있는지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의사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데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홈페이지에 일반 문의사항 접수 기능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일반 문의사항만 아닌 경우 불만 접수 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접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회사 내부적으로 먼저 수립하고 제보 또는 신고받은 내역을 신뢰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활동의 구성 요소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인 내부 감사와 독립적인 평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 두 가지 기능이 적절한 비율로 수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의 기능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될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니터링 통제의 효과성 위주로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통제 담당자의 자가평가도 가능하지만 최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닌 타 부서 인원의 평가를 권고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 결정에 있어서 독립성 및 전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평가자의 동료에 따라 독립성 및 평가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Q&A에 보면 별도의 전담부서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사항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중소기업의 적용 기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통제 운영자의 평가도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증빙문서의 정확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타 부서 인원을 고려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수준 통제를 설명할 성현회계법인의 남기정 회계사입니다. 먼저 업무 수준 통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설계 시 고려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중소상장사의 업무 수준 통제 설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는 운영 목적과 보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보고 목적,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는 법규 준수 목적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목적과 범위는 보고 목적 중에서도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명품 브랜드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때 자격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해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위험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무관한 운영 목적에 해당되므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 고객에 대하여 수익인식 기준을 검토하지 않아서 매출을 잘못 인식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물론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이 재무보고 목적과 관련된다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업무 수준 통제는 재무제표의 유의한 항목에 대하여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 활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계정 과목 및 주석 정보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위 선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통예금에 대한 업무 수준 통제를 설계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통예금이 유의한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양적 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적 요소는
금액적 중요성을 의미하며 2,00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보통 예금의 계정 금액은 1,000원으로 양적 요소 2,000원 미만이므로 양적 요소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적 요소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질적 요소가 중요하다면 유의한 계정 과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통 예금이 양적 요소를 충족하지는 않지만 질적 요소를 충족하므로 유의한 계정 과목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통 예금에 대한 경영자 주장을 식별해야 합니다. 보통 예금의 경우 보통 예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사의 소유인지가 중요하므로 실제성과 권리와 의무를 경영자 주장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한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유의한 계정 과목인 보통 예금의 경영자 주장을 확인하는 유의한 업무 프로세스로 자금 관리와 하위 프로세스인 일일 시제 관리를 식별하였습니다. 식별된 하위 프로세스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유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본 사례에서는 일일 시제 관리의 고유 위험을 높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유의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일일 시제 관리 중 예금의 횡령 또는 입출금 오류로 인하여 예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할 위험을 식별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금팀 담당자는 매일 자금일보를 작성하고 모든 예금 잔고를 첨부하여 자금팀장의 승인을 득하는 통제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통제활동은 위험이 높을수록 적발 수동 통제보다는 예방 자동 통제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위험에 직접 대응하는 통제활동이 적절히 설계되었다면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은 감소할 것입니다.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통제활동은 핵심 통제로 선정되며 향후 핵심 통제 위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업무 수준 통제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을 감소시키는 통제 활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프로세스와 통제 활동의 혼동은 업무 수준 통제 설계 시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는 오류입니다. 프로세스란 거래의 시작 및 기록, 업무 진행, 수정 및 전표 입력을 포함한 회사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반면 통제 활동이란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팀 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손상각비 관련 전표를 입력한다는 일련의 업무 절차를 기술한 프로세스이지 통제활동이 아닙니다. 통제활동은 6하 원칙에 따라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팀 담당자는 매출채권의 평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ERP에서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를 다운로드받아 대손상각비를 계산한 내역과 관련 전표를 입력한 후 회계팀장의 승인을 득한다로 수행 주체, 통제 목적, 수행 빈도, 시스템, 통제 내용, 통제 방법이 적절하게 기술된다면 통제 활동을 잘 설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선 담당자, 개선 가능 여부 및 개선 예정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제 활동을 잘 설계하여도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제 활동과 개선 후 통제 활동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개선 공고 사항을 정확하고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담당자와 개선 가능 여부, 개선 예정일을 명시하고 개선 예정일 이후에 실제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효과성과 효율성을 만족하는 최적의 통제 활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 고유 위험이 높다면 통제 위험이 낮아야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은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고유 위험이 높을수록 통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예방 자동 통제로 통제 활동을 설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이 높으면 통제활동 평가 시 표본 크기도 많아지며 평가자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높은 수준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통제활동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 통제는 경영진이 선정한 핵심 통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영진이 선정한 핵심 통제를 감사인이 핵심 통제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통제활동까지 핵심 통제로 선정되어 비효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 통제를 경영진이 핵심 통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 통제를 경영진이 핵심 통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미비점은 아닙니다. 만약 핵심 통제를 선정하는 회사의 위험평가 프로세스에 미비점이 없다면 감사인과 핵심 통제를 일치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위험평가 프로세스에 미비점이 있다면 기존에 설계된 다른 통제활동 평가에 대한 성격 범위 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집단은 실제하고 완전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규 계약 체결 리스트를 모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계약 체결 리스트는 존재하지만 엑셀과 같이 수작업으로 관리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모든 계약이 누락 없이 엑셀에 기재되었는지 증명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집단의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규 계약 체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계약이 연간 1억 건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집단으로 정의한 항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집단이 실제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면 실현 가능한 보완 통제를 마련하거나 모집단을 변경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적격성을 갖춘 적절한 규모의 회계 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비적정 의견의 사유 중 약 45%가 회계 담당자의 인원 부족, 전문성 부족, 외부 감사인의 중요한 수정사항 제시, 정기재무제표의 제작성과 같은 사유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은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산 통제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산 통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 정책서 및 결산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결산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MRC 통제를 구축하고 금융감독은 중점 점검 사항과 과거 수정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오류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팀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성을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없다면 외부 인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상장사의 업무 수준 통제 설계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소화된 문서화 요건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서화 요건은 비용 증가로 중소상장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대기업보다 간소화하여 문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정책서는 메모 등이 활용 가능하며 추적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대상 범위 선정 및 정책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적 요소를 충족해도 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대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양적 요소를 충족하면 질적 요소와 무관하게 모두 유의한 계정 과목 및 주석 정보로 식별하지만 중소상장사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유의한 계정 과목 및 주석 정보로 식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명확하게 문서화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에 대응하는 재반 통제활동을 모두 설계하는 대신에 중요한 통제활동 위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통하여 식별한 위험에 대응하는 재반 통제활동을 설계해야 하지만 중소상장사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재반 통제활동을 갖추기보다는 중요한 통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과적인 전사수준 통제로 업무 수준 통제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사수준 통제가 미흡할수록 업무 수준 통제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지만 중소상장사는 전사수준 통제가 매우 효과적일 경우 업무 수준 통제를 상대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방 통제와 적발 통제 중 보다 효과적인 통제 활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예방 통제와 수동 통제의 균형 등 통제 활동의 조합을 고려해야 하지만 중소상장사는 예방 통제나 적발 통제 중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중심으로 통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업무 분장 미비점 발생 시 대응 방안입니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업무 분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상장사는 인원이 부족하여 일당백으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검토 통제를 수립하거나 외부 인원을 활용하여 업무 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수준 통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현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곤 회계사입니다. MRC와 IP라는 주제로 약 10분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이 감사로 바뀜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주제인데 조금은 생소한 내용이므로 개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대형 상장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MRC에 대한 개념입니다. MRC란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의 약자이며 경영진 검토 통제라고도 합니다. 경험과 지식을 갖춘 상위권자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통제 활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MRC가 중요해지고 있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 배경은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 기준인 IFRS에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정 중심, 취득원가 베이스의 회계 기준인 반면에 IFRS는 원칙 중심, 공정가치 베이스의 회계 기준입니다. 원칙 중심 회계 기준 하에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회사 내부의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 그 안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베이스인 회계 기준 하에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각종 추정이나 판단 요소가 증가하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상위권자에 의해 그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내부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MRC는 재무보고 신뢰성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 통제활동 중 하나인데 이 중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제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RC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정과 판단이 개입되는 계정 과목, 감사인의 핵심 감사사항, 감사인과의 이슈사항, 감사보고서 주석 2번, 통제수행자의 적격성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시 감사인은 추정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계정을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추정과 판단 요소로 인해 감사인과 회사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감사보고서 주석 2번을 보면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에 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MRC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제 수행자의 적격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MRC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듯하여 자산총액 5천억 이상 상장사의 MRC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MRC 종류로는 자산 손상, 금융상품 공정가치평가, 법인세, 이때 법인세는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타 충당부채 순으로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넓은 의미의 공정가치 베이스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이며 추정과 판단이 개입되는 계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수로는 2개 이하가 42%, 3개에서 5개 이하가 26%로서 총 5개 이하의 항목을 MRC로 설정한 회사가 약 68% 정도 됩니다. 우리 회사는 저 계정이 다 있는데 다 설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실무 적용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계정에 대해 설정하는 것도 비용과 효율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주 중요한 계정에 대해서만 설정하여야 합니다. 오른쪽에는 MRC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FAQ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감사인과 회사 간 해석 및 판단 차이로 감사인이 중요한 왜곡 표시를 식별한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측면에서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정답은 MRC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에서는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재무제표 감사 시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계정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는 것이 경영진 검토 통제, 즉 MRC입니다. 감사인과 회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회계 감사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면 재무제표 감사 의견은 변형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해당 계정에 대한 MRC를 잘 수행하고 있으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견도 변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IPE에 대한 개념입니다. IPE는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의 약자로서 회사가 생성한 정보라고 합니다. 회사는 재무정보, 비재무정보, 기타 등등 수많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무보고 신뢰성과 연관되어 생성되는 정보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IPE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를 생성해내는 원천에 따라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또한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IPE는 스탠다드 리포트, 넌 스탠다드 리포트가 있으며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EUC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EUC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엑셀 파일, 각종 캡처 화면, 기타 문서 등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의해서 생성되는 제3자 발행 보고서도 IPE 중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회사의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ERP에 쌓이게 되고 이 데이터들이 모여 결국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ERP에 쌓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ERP에서 요약된 형태로 추출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전 직원이 매일매일 타임시트를 작성하면 그 데이터는 ERP에 쌓이게 되고 결산 시점의 총 급여액을 제조 원가와 판관비로 배분하기 위해 ERP에 들어가서 부서별 급여 시간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 등을 떠올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때 ERP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IPE가 될 텐데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고 단순히 버튼만을 클릭하여 만들어지는 정보가 첫 번째 유형인 스탠다드 리포트입니다. 조건값을 쳐야 ERP에서 정보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두 번째 유형의 논 스탠다드 리포트입니다. 날짜를 지정하거나 부서를 지정하는 등 조건값을 넣는 것들은 다 이 두 번째 유형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회사 직원이 엑셀로 어떤 값을 계산하여 ERP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회사 직원이 만든 엑셀 파일 또한 회사가 생성한 정보, 즉 IPE가 될 것이고 이는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보고서에 의해 산출된 값을 ERP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외부 보고서가 네 번째 유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타임시트의 경우 우리 회사는 타임시트를 입력할 ERP가 없어서 부서별로 엑셀로 작성하여 취합한 후 원가 배분을 위한 자료를 쓰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엑셀 파일 역시 IPE이며 곧 EUC가 됩니다. 우리는 급여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열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매달 계열사로부터 수령하는 보고자료를 이용하여 원가 배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계열사로부터 수령하는 보고자료 역시 네 번째 유형의 IPE가 됩니다. 다음은 MRC와 IPE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출 채권 대선충당금 결산 과정을 통해 MRC와 IPE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채권 발생 및 회수 기록들이 회사 담당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ERP에 쌓이게 되고
결산 시점이 되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여 ERP에 입력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ERP에 들어가서 조건값을 입력한 후 에이징 리포트 출력 버튼을 클릭할 것이고, 그러면 ERP에서는 요약된 형태의 에이징 리포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에이징 리포트를 토대로 하여 회계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고 이 계산된 숫자를 ERP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이고 단순화된 대손 충당금 결산 과정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은 4가지 정도가 됩니다. 1번, 매출채권 발생 기록 이거 진짜 맞아? 2번, ERP에 누가 접근해서 몰래 손댄 거 아니야? 3번, 에이징 리포트 뽑을 때 기준일 잘못 입력한 거 아니야? 4번, 이거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아? 혹은 이 파일 로직이 좀 바뀌었는데? 이 4가지 위험에 대해 그 위험을 막는 통제를 회사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이 중 4번 위험에 대한 통제 방법이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MR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MRC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에서는 IPE가 존재합니다. 만약 IPE가 없다면 그 단계에서는 MRC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로 영업권 결산 과정입니다. 영업권은 대손 충당금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평가 보고서를 수령하여 그 결과값을 검토한 후 ERP에 입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4번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 평가 보고서 제대로 작성한 거 맞아? 이 위험을 막기 위해 경영진 검토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검토는 당연히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를 일정한 형식으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문서화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감사로 바뀜에 따라 회사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일정한 형식, 일정한 주기에 따라 문서화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제 실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MRC는 체크리스트를 갖추어 통제 주기마다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고 잘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검토하여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위험을 낮추는 것이 MRC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직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MRC 대상군을 선정합니다. 그중 스코핑 단계에서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부 발라낸 후 추정이나 판단 요소가 어느 정도 개입되는지 관련 파일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감사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최종 MRC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대손 충당금과 영업권에 대해 회사 자료, 즉 IPE를 수령하여 추정과 판단 요소를 검토한 후 핵심 리뷰 포인트에 대한 MRC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MRC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상위권자가 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통제 주기에 따라 검토하고 문서화하시면 됩니다. 회계법인마다 표준화된 체크리스트가 있고 이걸 이용하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그런 거 말고 회사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갖추는 것이 통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전에 MRC와 IPE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4가지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중 4번 위험에 대해서 경영진 검토 통제를 실시하여 그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1, 2, 3번 위험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결국 IPE 신뢰성을 확인하는 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스 데이터의 입력 위험, 아까 그 1번 위험이었죠. 이거 진짜 맞아? 라는 그 위험. 그 위험은 PLC단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등의 통제를 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포트 로직의 무결성 위험은 아까 그 2번 위험이었습니다. 누가 몰래 ERP 손댄 거 아니야? 그 위험. 그 위험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ITGC에 의해 신뢰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파라미터를 잘못 입력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출 및 가공 위험은 아까 그 3번 위험에 해당되는데, 조건값을 사전에 정의하고 사전에 정의된 조건값으로 산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위험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고 신뢰성도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IPE 중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회사 내부 직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EUC라고 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는 이 EUC라는 것이 시스템이 아닌 직원의 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고, 따라서
EUC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통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UC 인벤토리를 작성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EUC 파일은 암호가 걸려있는 폴더에서 별도로 해야 하고 각 파일의 버전 관리 등을 통해 임의 변경되는 것을 막는 등의 별도의 관리 통제가 필요합니다. 즉, EUC 파일 관리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만드는 것도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필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시스템화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베스트지만 회사의 상황 또는 계정 과목의 성격에 따라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그러한 정보 역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통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내용이어서 개념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MRC와 IPE에 대한 느낌만 가지셨다면 이번 시간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가상의 생산 라인과도 같습니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없으면 그 라인에서 나오는 최종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기본 컨셉입니다. 최종 제품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실 겁니다. 잘 준비하셔야 하며 저희 법인의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 라인을 정비하는 데 있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상장사의 IT 통제를 담당하게 된 성현회계 법인의 송광혁 상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IT 통제의 이해 부분에서 IT 일반 통제와 IT 응용 통제의 개념과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IT 통제 설계 시 고려사항에서 IT 일반 통제 대상 시스템을 식별하는 방법과 범주별 주요 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장사의 IT 통제 설계 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의사결정 방법론과 IT 통제 미비 시 영향도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발표된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 규준 중 IT 통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통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2년차 IT 통제 이슈 및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T 통제 이슈입니다. 올해 9월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년 내부회계 감사 결과 유의적 미비점 유형 중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미비점이 8건으로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내부회계 운영상 어려움입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5천억 이상 상장사들은 60%가 외부 감사인 요구사항 증대인데 22년부터 적용되는 5천억에서 1천억 이상 중소상장사들은 43%가 IT 환경의 복잡성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렇듯 내부회계 감사에서 IT 통제는 유의적 미비점 및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IT 통제의 종류와 개념입니다. 감사기준서 315 통제활동에 따르면 정보 시스템의 통제활동은 크게 응용통제와 일반 통제로 구분됩니다. 응용통제는 거래 처리의 무결성을 위한 입력, 처리, 출력과 관련된 통제활동이며 일반 통제는 여러 응용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 절차로서 응용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지원하는 통제입니다. IT 일반 통제는 전산부서에서 현업부서를 지원하는 IT 통제로 계정 과목의 경영자 주장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통제이며 IT 응용 통제는 현업부서에서 거래를 처리 및 기록하는 IT 통제로 계정 과목의 경영자 주장과 직접 연계됩니다. 먼저 ITAC의 보안 통제는 시스템상 업무 분장 관련 권한 통제 내역입니다. 이에 대해서 IT 지시상의 권한과 관련된 통제 등이 해당 ITAC를 서포트하게 됩니다. 다음은 ITAC상 자동 통제, 계산, 보고서 등은 시스템상 세팅과 관련된 통제이므로 IT 지시상 프로그램 변경과 개발 통제 등이 이를 서포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T-AC상 인터페이스가 배치로 이루어진다면 IT-GC상 배치 작업 통제 등이 이를 서포트하게 됩니다. 따라서 IT-GC를 수행하기 전에 계정 과목과 관련된 위험을 먼저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 및 자동화 통제와 관련된 IT-GC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IT-AC 테스트를 위해서는 IT-GC 테스트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T-AC는 속성별로 샘플 한 건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오브 원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매출 테스트를 한다면 회사의 매출 유형, 가령 국내 매출, 수수료 매출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고 포지티브 테스트와 네거티브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하지만 IT-AC는 시스템 내 설정 사항을 검토하므로 특정 시점에서만 검토가 가능하고 테스트 이후 변경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토 결과를 감사 대상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변경 관리 프로세스인 IT-GC 테스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IT-AC가 유효할지라도 관련 IT-GC가 미비이면 IT-AC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IT-GC는 IT 어플리케이션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확증할 수 있도록 IT-AC를 지지하는 통제이면서 동시에 IT-AC가 감사 대상 기간 전체에 유효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효율적 방법입니다. 다음은 IT 통제 설계 시 고려사항 중 IT 통제 대상 시스템 식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프로세스 레벨에서 ITA가 식별되면 이와 관련된 IT-GC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회사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여 전체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관계도를 파악한 뒤 인스콥 계정 중 자동화 통제가 식별된 시스템을 식별합니다. 이후 지원, 관리, 조회 시스템 등 재무정보와 관련이 없는 시스템을 제외합니다. 하지만 IP가 시스템에서 산출 시 데이터 무결성 관련 위험이 존재하므로 IT-AC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IT-GC 테스트 수행하므로 IP 관련 시스템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IT-GC 관련돼서 아래의 기술 계층에 대한 테스트 수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업에서 재무정보가 산출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테스트 이외에 관련 운영체제인 O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무 관련 데이터가 저장되는 DB에 대한 통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무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다른 시스템 간 이동이 된다면 VPN과 방화벽에 대한 통제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IT 일반 통제 설계 시 영역별로 식별해야 하는 통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회계 모범 기준에서는 IT 일반 통제를 접근 보안, 변경, 개발, 컴퓨터 운영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근 보안 영역의 주요 통제들입니다. 신규 계정 권한 부여 시 승인 절차가 있는지, 퇴사자의 계정은 퇴사 즉시 접근 제한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OS와 DB에 대해서도 계정 생성 및 권한 부여, 변경 요청에 대해 상위권자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패스워드는 변경 주기, 길이, 복잡성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전체 사용자 권한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권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슈퍼유저는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저로 경영진의 승인 통제를 우회할 수 있으므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슈퍼유저 권한에 대해서는 제한된 인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된 주요 통제입니다. 임의의 프로그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 부서의 결재권자 및 IT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개발 내역을 검토하는 개발자 테스트와 사용자가 자신의 요청 사항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는지를 테스트하는 사용자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변경 시 개발자와 이관자의 권한 분리는 ITGC에서 가장 중요한 SOD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시스템은 개발, 운영 서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직접 변경은 일반 IT 통제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활동으로 재무 데이터에 대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변경하는 작업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관련 통제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회사에서 신규 시스템이 구축이 존재 시 관련 통제 검토가 필요한데 단기 회사의 무형자산 등의 ERP 관련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의 개발 시 수립된 개발 방법론에 따라 수행하며 타당성 검토 후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후 개발 일정을 수립 후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며 테스트 계획에 따라 테스트 수행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개발이 완료 시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운영 관련 통제입니다. 배치잡 등록 변경 요청 시 관리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적절한 백업 및 복구 절차가 존재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나 오류 등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해야 합니다. 업무 연속성과 관련하여 재해 발생 시 인프라를 복구하는 절차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ITGC 4가지 구성 영역별 주요 통제 항목을 말씀드렸고, 참고로 프로그램 변경과 프로그램 개발은 해당 통제의 순서와 프로세스 흐름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장표에서는 중소상장사의 IT 통제 설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상장사는 IT 통제를 단기간에 강화 시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투자, 규정 신설 및 통제 세팅, 인력 추가 채용 등의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이때 의사결정 시 비용과 효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비용은 IT 통제 구축 및 운영 비용, 아이디어 툴 구매 비용, 인력 채용 비용, 통제 미비점 발생 시 현업 부서의 추가 업무 발생 등이 있습니다. 반면 효익은 회사의 실질 반영, IT 부서 정비, 속성별 한 건의 테스트 수행을 통한 현업 부서의 업무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상장사들은 IT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 수동 통제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앞장에서 IT 통제 강화에 대한 의사결정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중소상장사는 IT 통제에서 미비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나온 내부회계 감사 FAQ 21번에 따르면 감사인은 해당 단계를 이용하여 IT 통제 미비 시 영향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ITGC가 비효과적이면 1차적으로 ITGC 내 보안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다음은 ITGC의 보안 통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효과적이면 ITGC 미비 사항이 관련 ITAC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후 ITAC가 연중 효과적 테스트를 통해 ITGC 미비 사항이 관련 ITA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ITAC의 성격상 지나간 시점의 테스트는 불가능하고 내부회계 감사와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별도로 나가는 통합감사에서는 해당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AC별로 동일한 위험을 다룰 수 있는 보안 통제인 수작업 통제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위에서 언급한 1에서 4의 방법론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T 통제에서 미비 사항이 발생 시 후속 절차로 아래의 4가지 케이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안 통제의 존재 여부입니다. 즉 예방 통제가 미비 시 해당 통제 실패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적발 통제를 식별해야 됩니다.
가령 예방 통제인 사용자 권한 관리가 미비 시 적발 통제인 권한 모니터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TGC 미비 사항이 ITAC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ITGC 사용자 권한 관리나 프로그램 변경 통제가 미비하더라도 관련 ITAC인 보안과 계산 및 오토 통제에 영향이 없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ITAC의 연중 테스트 수행 가능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테스트가 불가능하여 통합감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ITAC를 대신할 수 있는 수동 통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ITGC의 사용 권한 관리나 프로그램 변경 통제가 미비 시 프로세스 레벨의 ITAC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매뉴얼 통제인 문서 확인, 승인 등의 통제로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발표된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 규준에서의 IT 통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33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복잡도, 문서화, 업무 분장 등이 대기업보다 낮거나 잘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변경은 더존이나 영림원 등의 표준화된 병명 소프트웨어를 사용 시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방법론의 모든 영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 변경 등을 패키지사에서 담당하며 회사가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시 패키지사에서 패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포한다면 회사는 프로그램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통제만을 검토하며 일반적인 변경 통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변경 통제에 대한 패키지사의 SOC 리포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감사인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최종 수정 일자가 단기가 아닌 전기라면 감사 대상 기간 동안 해당 소프트웨어의 변경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프로그램 변경 통제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접근 보완은 접근 제한 및 업무 분장의 결여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적발 통제 및 모니터링 절차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령 권한 부여 시 승인, 퇴사자 권한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완 통제인 모니터링 통제로 관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 운영은 패키지를 사용 시 배치잡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통제를 생략할 수 있고 장애 관리, 백업 등을 패키지사에서 수행 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가지 구성 요소와 17가지의 원칙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T 일반 통제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에 맞게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굿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훈 이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중견 상장 기업들이 이 내부회계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굿센은 2004년도에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 솔루션을 기업으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그 아이센 그룹으로 편입이 됐는데요. 작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조 3천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내부회계에 대해서 경력이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는 내부회계뿐만 아니라 그 ERP 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모집단 관리, 그다음에 자료의 흐름들이 정확하게 갔는지 상시 모니터링, 그다음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연결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도 보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도 구축을 할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설팅 툴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도 구축이 끝나신 이후에 설계 평가, 운영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 활동을 가지고 한번 운영평가를 할 수 있는 시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컨설팅 툴킷이 만들어진 개발 배경입니다.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하고도 이제 내부 회계 제도를 구축 및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첫 번째로 이제 제도 도입을 할 때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해서 운영에 대한 부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인과 이 감사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인 대응에 대한 스킬 부족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제도 도입 비용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컨설팅 툴킷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도 구축을 할 때 산출물들이 스코핑, ELC, PLC, ITGC 이런 산출물들이 엑셀로 작업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엑셀로 된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끝나신 이후에 평가를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설계 평가, 2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운영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운영 평가 끝나셨으면 감사인 대응하신 다음에 내년도 변화 관리를 통해서 또 통제 활동에 대해서 수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실 때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오류가 이제 번호 중복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제 부서가 현재 우리 조직하고 안 맞대든지, 그리고 이제 회계사님들이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가 인발부돼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취합을 할 때 데이터가 빠진 데이터로 취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 작업을 요청을 하면은 이미 투입된 회계사님들은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인발부돼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피드백 되는 이제 시간적인 요소가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라는 개념에서 이 컨설팅 툴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컨설팅 툴킷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도 구축을 한 준비 단계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제도 구축을 하실 때 회계사님들이 이 회사에 유사한 회사의 엑셀을 템플릿으로 가지고 활용을 하셨는데요. 이 엑셀 자료에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이제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요. 저희 컨설팅 툴킷에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에 맞는 베스트 플레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와 별개로 이제 해당 업종별로 그다음에 약 1600개의 프로세스, 10,000개에 대한 통제 활동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제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제도 구축의 품질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단축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전체적인 일정을 보시면 착수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컨설팅 툴킷을 제공을 해서 사전에 미리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준비가 끝나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분석, 설계, 운영 방안을 하는 컨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에는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제도 구축을 할 때 소요가 됐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1개월 정도가 단축이 돼서 2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출물에 대한 작성하고 이제 자료 관리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산출물을 작성을 할 때는 기존에는 엑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휴먼 에러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 제도 구축의 산출물에 대한 품질들이 많이 저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처럼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는 기능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력할 때 저희가 밸리데이트 체크를 자동적으로 해서 뭐 필수값 입력이라든지 번호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출물에 대한 품질도 향상이 되고요. 향상이 되다 보니까 고객의 신뢰도도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공유는 거의 대부분이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자료를 취합하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력 관리도 잘 안 되시고요. 하지만 이 컨설팅 툴킷에서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실시간으로 산출물도 현황도 파악하시고 이력 관리도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구축을 할 때 효율성도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 구축이 끝나신 이후에 이제 기존에는 동일하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서 수동으로 이제 반영을 이제 하는 기능이었다면 저희 컨설팅 툴kit에서는 버튼 한 번으로 자동으로 저희 내부 회계 시스템에 탑재가 돼서 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 컨설팅 툴킷 사용 절차입니다. 사용자는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롤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제도 구축을 하시는 이제 회계법인, 그다음에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사, 그다음에 저희 굿센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계법인에서는 이제 고객사를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제일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버전은 0.1이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는 버전 0.2 또는 버전 0.3 이렇게 버전 관리로 통해서 프로세스, 리스크, 통제 활동들을 제도 구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객사분들은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현재 상황 기준으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도 구축이 끝나시면 저희 마이크로 ICM이라는 솔루션에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탑재가 돼서 설계 평가와 운영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요 화면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 로그인 화면이고요. 등록하셨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들이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버전별로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현황과 그다음에 통제 활동별로 기술서가 PDF로 다운이 되고요. 그다음에 증적 자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워크스루 파일 기준으로 통제 활동별로 그 증적 자료들이 다 같이 보고서 형태로 도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제 활동을 이제 조회하고 그다음에 제도 구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통제 활동에 관리되는 항목은 약 50개 정도의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통제 담당자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제 활동별로 이제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회계사님들이 이제 세팅을 한 게 자기께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사님들은 이 담당자 조회를 체크를 해주시고 빼주시고 조회를 해주시면 저희 회사에 맞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제 활동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 구축이 끝나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설계 평가와 운영 평가를 하는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존에는 이제 그 제도 구축이 끝나셨던 스코핑이라든지 ELC, PLC, ITGC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시스템에 탑재되신 이후에 평가 준비하고 설계 평가, 운영 평가를 진행하시는데요. 저희 컨설팅 툴킷을 이용하시면 컨설팅 툴킷에서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영하는 시간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신 이후에 설계 평가를 준비해 주시고 설계 평가, 운영 평가를 진행하신 다음에 감사인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인 대응이 끝나셨으면 이제 차년도가 됐었을 때 이제 변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화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계 평가와 운영 평가에 대한 이제 평가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의 롤은 5가지 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회계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회계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회계 팀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운영자, 그다음에 평가를 하실 수 있는 평가자, 그다음에 증적 자료를 등록하실 수 있는 현업부문 담당자, 그리고 등록된 증빙 자료가 정확한지 승인을 해주신 현업부 팀장님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계팀에서는 1년에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립이 끝나신 이후에 그 시점이 도달을 했었을 경우에는 현업업무 담당자는 모집단을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직접 등록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서 운영자가 직접 등록을 하시는데요. 이게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경험상 요거 하시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집단을 등록을 하고 샘플을 자동으로 추출한 다음에 현업업무 담당자에게 증적 자료를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현업업무 담당자는 그 해당되는 샘플에 맞게끔 증적 자료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팀장님이 승인을 해주시고 승인된 문서가 바로 평가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자는 플로우 차트라든지 업무 기술서를 다 확인해 주신 다음에 테스트 절차에 맞게끔 증적 자료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주시고 내부 회계팀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맞으시면은 종료가 되는 프로세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연은 이제 프로세스에 협력업체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신규 등록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크는
승인되지 않는 협력업체를 등록하거나 변경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이제 구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승인, 검토하라는 통제활동이 들어가졌습니다. 그럼 모집단은 여기서 연간 발생한 협력업체 리스트가 되고요. 그중에 제가 예시로 27건을 모집단을 만들었고요. 샘플은 2건을 샘플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절차에 맞게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법인민간증명서, 통장 사본들을 다 증적 자료로 올려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팀장님이 승인이 된 결제 문서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시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4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증빙 모집단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면은요. 통제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통제 번호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현재 27건 중에 2건을 샘플로 추출했고요.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추출된 샘플인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증빙 담당자로 지정이 되신 분은 증빙 현황판에서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될 숫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통제활동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된 통제활동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현업 업무 담당자가 요청하셨던 내용들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샘플 추출한 기준으로 증적 자료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될 수 있으시면 증적 자료를 올리실 때 각각 문서를 올리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다음 샘플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제출 의견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결제 요청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제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팀장님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결제를 상실하시면 팀장님한테 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팀장님이 메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결제 현황판에 숫자가 마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된 숫자를 클릭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승인을 해주시면 이 올렸던 증적 자료가 평가자한테 자동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럼 평가자로 지정이 되신 평가자분은 평가 현황판에 보시면 운영평가, 설계평가할 수 있는 현황판이 나타나고요. 운영평가라고 만약에 진행하신다면은 운영평가에 있는 숫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평가를 해야 될 통제활동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 통제 번호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현업 업무 담당자가 올리셨던 증적 자료가 나타나고요. 그 내용들을 각각 정상 또는 예외 사항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결제 요청 버튼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제 요청 버튼 눌러주시면 내부회계 담당자가 포함이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 요청을 해주시면 내부회계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승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제 평가 결과 중에 이제 예외로 나온 부분들이 있으시면은요, 개선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개선 담당자 분들께서는 예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완료됐을 때 완료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내부 회계팀에 다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프로그램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이상으로서 제가 중견 상장 기업에 대해서 내부 회계 제도를 구축, 운영할 때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항은 제가 취합을 해서 받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구센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권혁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현회계법인과 함께 준비한 중견 상장기업의 내부회계 총소유비용 최적화 방안 세미나에 함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부회계 사업을 지금 하면서 시장 점유율 지금 70%의 압도적인 1위 기업으로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고객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리서치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중견, 중소기업에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은 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조직이나 인력이 좀 부족한 입장에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나 인력 구인에 대한 또 큰 부담이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 감사를 받으실 때 체계적인 감사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참 필요하신데 그런 부분들도 비용과 인력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거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현과 구센에서 가지고 있는 13개 업종별 2만여 개의 베스트 프랙티스의 통제 모델들을 각 업종에 맞게끔 저희가 최적화해서 컨설팅 기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좀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체계화된 시스템들을 통해서 전담 조직이나 운영 부분들을 가져가실 때에도 기존의 구축형 온프라미즈 시스템으로 하시던 것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인력과 성현의 IT 감사 전문 인력들이 ITGC 영역 쪽에서 저희가 운영 효율을 도와드려서 체계적으로 적정 감사 의견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전체 서비스를 마이크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마이크로 비파스로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성현 회계법인의 훌륭하신 회계사님들과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드는 저희의 컨설턴트들 그 다음에 함께 감사를 대응해 갈 수 있는 쪽에서 최적의 퀄리티와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성현과 저희 구센의 담당 인력에게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성현과 구센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퀄리티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